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법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바로 이별 후 언제쯤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까? 라는 주제인데요. 이별은 누구에게나 힘든 경험이죠. 사랑했던 사람과의 관계가 끝난다는 건 마음 깊이 큰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아요. 이별 후에 우리는 흔히 두 가지 감정을 겪게 돼요. 한편으로는 이별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정리하려는 의지가 생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그 사람이 다시 연락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자리 잡게 되죠. 이런 생각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예전에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이별 후에 마음이 많이 아프고 혼란스러웠죠. 그래서 모든 걸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그 사람이 나를 다시 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연락을 해올까봐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연락이 올지 오지 않을지 모르는 그 불확실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웠던 점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별 후에 우리는 그 사람의 연락을 기대하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언제쯤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과 함께 이별 후에 우리가 겪는 복잡한 감정들과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올 시기와 그 심리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이별 후의 심리와 연락이 올 수 있는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황과 감정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이별 후 재연락의 심리와 시기. 이별 후 상대방이 왜 연락을 할까? 이별 후에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볼게요. 미련. 이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경우 헤어졌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아요. 상대방도 여전히 여러분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여러분의 안부를 궁금해하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습관. 오래된 연애일수록 상대방과의 연락이 일상적인 습관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별 후에 그 습관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딘가 허전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다시 연락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후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그로 인해 후회를 하기도 해요. 이별이 충동적인 결정이었거나 조금 더 생각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가 밀려올 때, 상대방은 그 후회를 달래기 위해 다시 연락을 시도할 수 있어요. 궁금증. 상대방은 이별 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어요. 특히 여러분이 SNS 등을 통해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이 상대방에게 자극이 되어 연락을 하게 만들 수도 있죠. 이별 후 연락이 오는 시기.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이별 후에 상대방이 언제쯤 연락을 해올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몇 가지 패턴을 살펴볼 수 있어요. 첫 일주일 내. 이별 후 첫 주는 감정이 가장 격해지는 시기예요. 서로 다툼이 있었다면 화가 풀리고 나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시기의 연락은 감정적인 충동에 의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일주일에서 3주 사이. 감정이 조금씩 가라앉고 상대방이 여러분과의 이별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때는 이별을 후회하거나 여러분이 그립다는 감정에서 연락이 올 수 있어요. 만약 이 시기에 연락이 온다면 상대방이 진지하게 다시 관계를 생각해보려는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개월 이후. 시간이 더 지나면 상대방은 여러분과의 추억을 되새기며 그리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때는 상대방이 감정을 잘 정리하고 나서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시기의 연락은 좀 더 성숙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연락이 오지 않는 경우.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별 후에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별을 받아들이기.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도 자신의 길을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정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기다림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되찾는 것이 필요해요. 이별 후에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 필요해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는 것이 좋아요.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어야 해요.
연락이 왔을 때 대처법. 만약 상대방이 다시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신중하게 생각하기. 갑작스러운 연락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연락을 했는지, 다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좋아요. 연락이 온다고 해서 무조건 응답할 필요는 없어요. 자신의 감정을 정말로 다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지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연락이 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리될 수도 있어요. 연락의 내용과 상대방의 태도를 통해 그 의도를 파악해 보세요. 단순한 안부인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의지인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한 이별 후의 감정과 상대방의 연락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별 후에 언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올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궁금증이 생기지만 사실 그 시기나 방식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연락이 빨리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연락이 올 수도 있죠. 혹은 아예 연락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연락 여부에 너무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별 후에 겪는 감정들은 당연히 혼란스럽고 복잡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에요. 이별은 아프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이별 후의 시간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가치와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이전보다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연락을 하든 하지 않든 그것은 결국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내 감정을 존중하는 거예요. 나를 돌보고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이별 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모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있다면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이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결국 가장 중요한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스스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더욱 빛나는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할 다양한 주제들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